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아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망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망론에 뭐 영향이 있다. 저는 이거는 뭐 이유를 잘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 한덕수 대표 저기 총리의 말씀은 이게 본안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뭐 그것이 뭐 전 총리로서는 적정한 네. 태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마흔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헌재가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또 임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임명을 일단 중지하라고 하는 가처분을 예. 또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네. 저는 헌재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구성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구성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 대통령에 대한 기준인 3분의 2를 적용하지 않고 총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반수 네.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헌재의 본인들이 발간한 그 주석집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헌재가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하게 잣대를 갖다 대느냐. 예. 제발 한 가지만 하시라. 네. 그렇게 한 가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합니다. 구인 완전체를 그렇게 바라더니 지명을 하니까 그건 또 효력을 정지시켜서 이게 18일 지나면 7인 체제가 또 되다 보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본안 선고가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로 그게 넘어가게 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럼 당연히 본인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명할 거잖아요. 그럼 헌재도 너무 편향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편향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사실 보수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이념이라는 게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 개인의 법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9명 전원 일치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진보 진영의 분들은 진보라고 하는 이념성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헌재가 그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면 예. 정말 좌파 무죄 진보 만세의 사법부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에서 제발 미국의 평론가들도 걱정하듯이 예. 한국이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리기도 조금 중단을 하는 것 같고 계속 뭐 정책 행보 같은 거를 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 보여주는 거에 좀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삼권 분립에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와닿는 말은 좀 아닐 수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전달하시느냐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언론도 뭐 이 언론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언론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언론들을 저희가 또 외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언론인들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좀 진실을 전달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대세론을 이기는 것은 연합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분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그분과의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제3지대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뭐 정도 저는 들어야 이 될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지금 가릴 처지는 아니지 예. 않는가 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그 걸리버에도 정말 이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들이 다 힘을 합치면 걸리버에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 합쳐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특정인 거론은 좀 그렇습니다만 진보 진영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까지도 뭐 사실 개헌으로 뭉치자면은 뭐 이게 반 이재명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낙연 총리와 같은 분은 이재명 대표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까? 예. 이것은 저희와 바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 대선에 승리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것을 네. 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50일도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는 뭐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니까요. 뭐 단일화든 힘을 합치든 이런 것들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한 40일 안에 그게 가능할지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가요? 네,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제약 요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만큼 위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은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